자, 그러면 논술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논술 문제이고 요거는 이제 놀이 중심, 발도르프. 자, 요거에 근거해서 문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열린 문제 그리고 이제 최근의 트렌드 이런 거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아마도 좀 뭐 여러 가지 이제 저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서 예측을 해 보건데 문제가 열린 문제나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자, 요 문제 보시겠습니다. 유치원 교사 학습 공동체 모임에서 교사들이 나눈 대화인데 교사들의 대화에 근거해서 일단은 대략적으로 교사들의 대화에 근거해서 논해야 합니다. 강교사의 놀이 기록에 나타난 문제점. 자, 강교사의 놀이 기록에 나타난 문제점 한 가지, 강교사. 그리고 강교사가 기록을 수정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이제 기록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을 수정하기 위해서 실행한 방법 두 가지 쓰고 그다음에 이런 관찰 기록이 교육과정에 주는 장점 두 가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을 했잖아요. 처음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요렇게 수정한 상태의 관찰 기록. 단점의 장점은 아니겠죠. 문제점의 장점을 쓰는 건 아니겠죠. 수정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장점 두 가지를 논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1번 문제는 강교사만 읽고 이제 답을 쓰시면 되고 문제의 구조가 1번은 강교사, 2번은 윤교사만 읽고 쓰면 되고 3번은 이제 마교사만 읽고 쓰면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강교사가 이야기한 거 요 내용을 좀 보시면은 저희 반은 발도르프 교육에서 날마다 산으로 나들이 간다. 발도르프 교육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준서가 나무 뿌리 잡아당기고 나무 막대와 돌로 문질러서 뿌리를 얇게 만들었더니 결국 끊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날 이제 유아의 놀이 기록에 준서가 뭐라고 썼어요? 놀이 기록에다가 준서가 나무 뿌리로 그네를 만들었다라고만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뭐 결과적으로 준서는 무엇을 만들었다. 요것만 썼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인제 거기다가 인제 아이가 무엇을 만들어낸지 그 결과만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나무 뿌리에 뭐 힘을 주고받고 뭐 이게 인제 지금 나무 뿌리 하나를 끊어냈잖아요. 근데 나무 뿌리가 되게 단단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뭔가 인제 힘을 주고받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얘가 인제 과학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작용, 반작용 막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는 보지 못했고 이 선생님은 결과적으로 "나무 잘라 가지고 그네 만들었다." 요렇게만 적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그 과정에 뭘 배웠는지 이런 거는 안 나타나잖아요. 자,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결과만 쓴 거. 요게 인제 문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과만 눈에 들어왔거든요. 여기 아예 힌트를 드렸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수정한 거 보시면은 자, 강교사 그래서 그날 찍은 영상들을 다시 보면서 처음에 놓쳤던 장면들을 하나하나 덧붙여서 기록했다. 자, 수정한 거 뭐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뭔가 다시 보면서 놓쳤던 장면들을 기록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반복해서 보면서 놓쳤던 장면을 기록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뿌리는 팽팽해진다. 나무 막대가 뿌리를 얇게 만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얘가 인제 자연을 통해서 느낀 거. 그러니까 준서가 뭐를 했다. 뭐 이런 것만 쓴 게 아니고 얘가 어 느낀 거. 그러니까 준서는 뭘 했다 이게 아니고 나무 뿌리는 어떠어떻다. 얘가 발견한 그런 내용 중심으로 요렇게 이제 바꿨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다시 써 봤다. 얘가 배운 거 중심으로 써 봤다. 뭐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인제 자, 보시면 자, 이해되시겠죠? 자, 수정하기 위해서 실행한 방법 두 가지. 그다음에 인제 이러한 방법의 장점은 여기 인제 계속해서 보시면 장점을 보실게요. 장점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인제 쓰고 선생님이 관찰 기록을 좀 이제 세밀하게 한 거죠. 결과만 딱 쓴 게 아니고 '아, 얘가 이 과정에 이런 걸 배웠구나.' 이렇게 관찰 기록을 하고 났더니 선생님이 이제 준서에게 지원을 해 주게 된 거예요. 꽃가위 같은 거 내 주고. 인제 얘가 잘라 보고 뭐 이렇게 힘의 작용, 반작용 어떤 거는 손으로 자르고 어떤 거는 가위가 필요하겠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이 지원을 해 줬더니
놀이가 훨씬 확장됐다. 놀이가 길게 이어졌다. 놀이가 확장되었다. 뭐 요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장점 어떤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놀이를 뭐 길게 기록하고 과정까지 다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처럼 선생님들과 기록을 나누면서 '나는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전문성 향상, 반성적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쉽진 않죠. 이게 인제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발도르프가 녹아 있어요.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2 번은 또 뭡니까? 자 2 번에서는 윤교사만 보시면 돼요. 윤교사 이야기를 통해서 윤교사가 유아들하고 이제 이야기 문학 작품 이제 공부하는 거죠, 문학 시간에. 이야기를 들려줄 때 실천한 방법 3 가지를 쓰고 그 방법이 유아의 배움에 주는 효과 2 가지를 논하는 건데 자 요거는 윤교사 자 윤교사의 대화 내용을 보고 인제 쓰셔야 하겠습니다. 자 저는 발도르프 방식대로 교육하고 있어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냐 하면 이야기 들려주기를 바꾸어서 보고 있대. 그쵸? 이게 뭡니까? 그림책을 읽어주는 대신에 이야기를 통째로 외워 가지고 아이들의 눈을 마주 보면서 들려준다는 거죠. 자 여기서 교사가 실행한 방식 뭐가 있습니까? 들려줄 때 이야기를 들려줄 때 실천한 방법 3 가지를 쓰는 건데 첫 번째는 어 선생님이 책을 읽어 주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이야기를 어떻게 했어요? 이야기를 그냥 외워 가지고 들려준 거예요. 이야기를 외워 갖고 들려줬더니 아이들의 눈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림책을 보는 게 아니고 다 외웠어요. 선생님이 외워 가지고 막 들려주다 보니까 그림책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애들하고 상호작용이 더 잘 됐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이야기를 한 달 내내 반복해서 자 이것도 이제 발도르프에서 하는 거잖아요. 한 달 내내 반복해서 들려줬다. 애들이 지루해 할까 봐 걱정했지만은 아이들은 이야기의 흐름을 몸으로 익히더라. 자 장점 이야기의 흐름을 몸으로 익힌다.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이 이야기가 무슨 내용이었지? 예 분석적 접근 이런 거 안 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내용이었니?" 아니면 "네가 느낀 걸 그림으로 그려 봐."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문학적 접근해서 이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사실. 근데 이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발도르프 방식이에요. 발도르프에서는 그림도 그려 놓고 "이게 뭐 그린 거니?" 이런 거 묻고 막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발도르프기 때문에 요런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제 또 어떤 장점이 있었어요. 어떤 장점이 있었냐 하면은 며칠 뒤에 두 아이가 햇빛에 생긴 그림자로 자기들끼리 새로운 이야기 지어내고 자 애들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이제 생각하는 방식도 다 다른 거예요. 아이마다 떠올리는 그림이 다르다. 자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애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상호작용하면서 책 내용을 다 외워 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곁으로 바짝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참 편안하게 만들어 줬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2번 문제에 대한 답이 지문에 사실은 다 나와 있으나 발도르프 교육에 대해서 이제 공부가 잘 안 되어 있다면 답을 찾아 쓰기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 번입니다. 3 번에 마교사의 놀잇감 제공 방식에 나타난 문제점 한 가지. 자 여기 또 문제점 한 가지. 마교사의 놀잇감 제공 방식에 나타난 문제점 한 가지와 이후에 마교사가 실천한 지원 방법 2 가지. 요것도 이제 지문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유아와 놀잇감이 함께 놀이를 만들어 가도록 돕는 교사의 역할 2 가지. 자 유아들이 놀잇감 가지고 놀이를 아이들이 함께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돕는 역할, 교사의 역할은 뭐냐. 전반적으로 이제 발도르프에 근거해서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교사가 이야기하는 거 보시면은 자 마교사의 문제점 뭐가 있을까요? 마교사 여기 있죠. 저희 반은 발도르프 교육에서 사용하는 곡물 주머니, 달팽이 끈, 보자기처럼 형태가 단순한 놀잇감 이런 게 많다는 거죠. 우리도 인제 요런 거 쓰잖아요. 그쵸? 보자기 같은 거. 근데 애들한테 알려줬어요. 곡물 주머니는 던지는 거야. 달팽이 끈은 묶는 거야. 다른 방식으로 쓰는 거 아니고 꼭 이렇게 써야 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 쓰고 나면 제자리에 두는 거야.
놀이감마다 정해진 쓰임새가 있으니까 그대로 쓰고 다 쓰고 나면 제자리에 놔라. 이게 잘못됐겠죠. 그쵸? 그래서 요게 이제 뭔가 교사의 지원에서 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곡물 주머니를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놀지 않고 달팽이 끈도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하지 않고 유아들의 방식대로 썼더니 제가 정해준 쓰임보다 훨씬 더 많은 놀이가 그 안에 있었다. 내가 잘못 얘기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이 고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어떻게 했어요? 뭔가 쓰임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비구조화된 놀잇감들을 많이 내준 거예요. 자, 첫 번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비구조화된 놀잇감들을 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아이들한테 자료 활용도 자유를 줬어요.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놀이 시간도 넉넉히 확보했다. 그래서 자료 활용도 아이들한테 자율성을 주고 그다음에 놀이 시간도 좀 융통성 있게 이렇게 진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또 이제 교사의 역할, 그렇죠? 교사의 역할 보시면은 자, 마교사. 요즘 저는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보다 끈이 팽팽해지고 느슨해지는 순간에 아이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얘네 뭐 하고 있지?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의 놀이가 어떻게 발전되고 달라지고 있지? 눈여겨보게 되었다. 눈여겨보게 되는 거, 이건 관찰이잖아요. 관찰자. 눈여겨보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눈여겨봐야 또 놀이를 그에 맞게 지원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지난주에는 아이들이 끈을 계속 이어붙이길래 길이가 다른 끈을 더 내어주었다. 여기 바로 지원자가 있네요. 그렇죠? 선생님이 처음하고 많이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관찰자, 지원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 교사 역할 두 가지 다 나왔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문에 다 나와 있어요. 지문에 전부 다 힌트를 드렸으나 막상 또 찾아쓰기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해설을 좀 보도록 하실게요. 자, 해설 보실 텐데요. 이 해설이 전반적인 오늘의 이제 내용은 발도르프 유치원에 관한 내용이고 특별히 놀이 관찰 기록에 대한 겁니다. 놀이 관찰 기록 우리가 이제 구조화된 기록, 비구조화된 기록 뭐 그런 것만 봤지만 자, 놀이 관찰 기록에 실질적인 그런 방법 이런 걸 조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 들려주기. 자, 이야기 들려주기. 책 읽어주는 게 아니라 이야기 들려주기. 자, 놀잇감과 교사의 역할, 요런 전반적인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유아의 놀이, 또 발도르프 유치원, 뭐 요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 3번 여기 이제 각 교사들 한 명씩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답을 쓰시면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서론과 결론에 요런 이제 질문의 내용, 키워드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관통하는 질문들.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질문들에 관한 내용이구나. 요런 이제 핵심, 메인 키워드를 좀 찾아내시고 자, 보시면은 이제 강교사 문제. 그리고 1번 문제는 강교사에 대한 거, 2번 문제는 윤교사에 대한 거.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가지수 정확하게 맞추셔야 되고, 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문제가 원래 우리 유아임용 시험이 지문에서 그대로 쓰는 거 나오고 그다음에 지문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좀 도출하셔야 되는 거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발췌하는 거, 도출하는 거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채점 기준. 자, 일단 선생님들 명확하게 여기 첫째, 둘째 이거 있어야 돼요. 첫째, 둘째. 합격생들 치고 첫째, 둘째 안 쓰는 사람 없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발문이 대화에 근거하여 이렇게 이제 문제가 대화에 근거하여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선생님들 여기서 발문이라 하면은 이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자, 문제가 대화에 근거하여 자, 요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문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지문의 근거가 없으면 안 됩니다. 대화에 근거하여 뭐 이런 단서가 있을 때는 이왕이면 김 교사는, 이 교사는 이렇게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지수대로 이제 당연히 쓰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그런 요소가 다 들어가야 된다.
자, 유아의 행동만 중심으로, 결과 위주로, 행동 중심으로, 결과 위주로. 요거 행동만 보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여기 행동만 중심으로, 결과 위주로. 이 두 개 다 행동만 보는 것도 안 되고, 결과 위주만 이렇게 쓰는 것도 안 됩니다. 행동 말고 이 아이의 어떤 지적인 발달,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선생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자,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 선생님들 답안을 보면은 이렇게 두리뭉실 쓰는 거 되게 많아요. 지문에서 딱 찾아가지고 명확하게 콕 찍어서 쓰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제 감점이 엄청 많이 됐잖아요, 논술에서. 보면은 유사한 건 다 그어버렸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유사하게 쓴 거는 쭉쭉 다 그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지문에 있는 건 명확하게 쓰고 사례 쓰고 정확하게 쓰시기 바래요. 제가 이제 합격생 만점 답안지 뭐 이런 것들 샘플도 이제 보여드리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논술 강의에서. 근데 특징이 그거예요.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두리뭉실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문에 있는 거를. 그리고 이게 지문 사례에서는 어떻게 했고 이러면서 사례도 꼭 예시를 해준 거죠. 정확하게 찾아 쓰고 김교사는 어떻게 했다. 자, 그런 얘기들을 꼭 명확하게 매칭해서 정확하게 써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수험 답안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리뭉실 쓰면 전부 감점이에요. 자, 윤교사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그렇죠? 자, 요거는 아까 지문에서 찾은 대로 그대로 쓰시면 되고, 논술의 체계. 자, 논술의 체계 같은 경우에도 형식, 그죠? 형식을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1번, 2번, 3번. 형식을 전체적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서론에서 서론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죠. 뭐뭐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예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둘째 이거 꼭 써야 되고 일관성 있게 똑같은 형식으로 1번, 2번, 3번이 이게 의외로 중요했습니다. 작년에는요. 이 논술의 체계 여기서 점수 감점 엄청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합격생들도 논술 점수가 높지 않았던 이유가 논술의 체계에서도 확실하게 감점을 다 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맞춤법, 뭐 띄어쓰기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하고. 자, 그래서 이거는 소문항별 근거.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지문 해설하면서. 그래서 요거는 빼고 이론 해설부터 볼게요. 이론 해설. 발도르프하고 이제 이런 거 좀 보셔야겠죠. 자, 이론 해설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론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발도르프하고 놀이 관찰 기록, 또 이야기 읽어주기하고 들려주기 이 차이, 놀이감과 교사의 역할, 놀이과정 연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발도르프 같은 경우에는 자, 발도르프 보시면 여기 이제 뭐 다른 거는 읽어보시고 답안하고 관련 있는 발도르프. 자, 여기 보시면 자연과 조화. 우리 자연물 많이 쓰고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사실 발도르프. 그쵸? 기본적으로 선생님들께서 발도르프를 대충 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압니다. 이거. 그쵸? 반복과 리듬. 이것도 다 아는 개념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반복하면 애들이 지겨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은 훨씬 안정감, 예측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훨씬 즐거워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감각을 통한 배움이 있고 그리고 자연물 놀이감 이런 내용도 우리가 이제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발도르프에 대해서 이제 좀 아셔야 되고 자, 그래서 놀이 관찰에 관한 거 발도르프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놀이 관찰에 관한 거죠. 자, 놀이 관찰에 관해서는 누리 과정에서는 유아는 놀이하면서 배우는 유능한 존재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놀이를 이해하고 지원해 줘야 된다. 선생님은 놀이를 지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록. 자, 기록을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이거 기록이 어떤 거예요? 평가를 위한 절차가 아니에요. 그러면 평가를 위한 절차 같으면 얘가 나무 뿌리로 뭘 만들었다. 요렇게만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점수 얘 만들게 했구나. 점수 오케이. 뭐 이렇게 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평가를 위한 절차가 아니고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자료 수집이라는 거예요. 기록이라는 게.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이게 이제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게 아니니까 결과만 쓰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기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기록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록은 절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현장 기록, 관찰 기록, 재관찰 기록, 관점 전환 기록. 요렇게 관점 전환 기록은 뭔가 선생님이 반성적 사고를 해 가지고 이제 다시 쓰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런 내용들 놀이의 의미 뭐 요런 것들을 쓰는 겁니다. 현장 기록, 재관찰 기록, 관점 전환 기록 요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유아의 행동만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유아의 행동만을 중심으로 쓴 기록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행동만 쓰는 게 아니고 이 아이의 의도나 이런 걸 선생님이 좀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아가 그네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놀이 결과만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목표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무슨 시험 합격할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식물의 뿌리는 유아가 당기는 힘, 그리고 땅에 머무르려고 하는 힘. 땅에 얘는 박혀 있으려고 하잖아요, 뿌리는. 얘는 막 아이는 막 당기잖아요. 뿌리는 박혀 있으려고 하고 애는 막 뿌리를 집어 당기잖아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팽팽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자, 뭐 이런 것들. 그쵸? 실제 놀이의 모습에서는 얘가 목표 그네 만들어야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간 과정의 즐거움이나 배움이 여기 녹아 있는 거예요. 놀이는 유아가 재료를 사용한 결과가 아니고 나무 뿌리로 뭐 만들었다 이런 결과가 아니고 유아와 자연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연물과 함께 얘가 뭘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물과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뭘 배우는 겁니다. 중간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찾아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은. 자, 발도르프하고 이제 연결시키면은 자,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뭐를 이렇게 직접 뭐 결과적으로 뭘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하고 이제 자연물하고 상호작용하면서 결과적으로 배우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아셔야 하겠고요. 자, 그리고 놀이 기록의 특성 아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자, 기록의 교육과정적 활용, 뭐 놀이 지원, 아까 요거 이제 답 쓰는 거 나와 있었어요. 그죠? 기록을 해가지고 요런 내용들, 아까 답에 있는 거 말고 이제 다른 것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놀이 기록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야기 들려주기와 듣기 경험. 자, 아이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데 이건 이제 어떤 거예요? 그림책 읽어주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발도르프에서는 외워서 들려주기. 요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책 읽어주기와 외워서 들려주기. 요거의 차이. 선생님하고의 상호작용이 훨씬 심도 있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복과 리듬. 똑같은 거 계속 읽어주고 뭐 이런 거 이제 필요한 것이고요. 자, 놀잇감과 교사의 역할. 자, 발도르프에서는 완성형 교구 사용하지 않고 개방적 놀잇감을 쓰는 거죠. 자, 환경은 배경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간이다. 발도르프의 환경관입니다. 자, 교사의 역할. 요거 이제 시험 문제 내는 거였죠. 관찰자, 계획자, 지원자, 연구자 뭐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우리 여기 지문에 나온 거는 지문 보면서 여기 교사의 역할을 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과의 연계 뭐 이런 거는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요. 누리과정과의 연계 좀 알고는 계시라는 거죠. 자, 보통 누리과정에서 요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는 거죠.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은 답안 개요와 구상지도 있는데 요건 참고로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채점 기준도 제가 써 놨어요. 채점 기준. 왜냐하면은 합격생들 답안지도 제가 많이 드리지만은 만점 답안지 봤을 때 요 정도의 채점 기준은 좀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논술의 체계 5점이 확보되는 구조. 논술의 체계에서 엄청 많이 깎였기 때문에 5점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지 뭐 그런 내용도 제가 실어 드렸어요. 모범 답안을 좀 보시는 게 좋겠죠. 자, 모범 답안입니다. 자, 모범 답안 보시면 자, 여기 모범 답안에 당연히 1, 2, 3번 요거 들어가야 되겠고 서론, 본론, 결론 요런 식으로 이제 작성이 돼야 되겠죠. 자, 서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뭐에 관해서 논하고자 한다.
자, 뭐뭐에 관해서 논하고자 한다. 요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줘야 되고. 자, 그리고 여기 놀이 관찰 기록. 요거 이제 키워드잖아요. 그리고 인제 이야기 들려주기, 놀잇감과 환경 뭐 요런 거 전반적인 교사의 역할, 교사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도르프 유치원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본론 1 이런 거는 쓰는 거 아니에요, 답에. 답안지에 쓰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저는 인제 답안 구조를 보여 드리려고 서론, 본론 1 이런 거 썼지만 요런 거는 실제로 우리 답에 쓰는 건 아닙니다. 자, 본론 보시면은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두 관식으로 강교사의 놀이 기록에 나타난 문제점은 유아의 행동만을 중심으로 놀이 결과 위주로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사례에서 뭐뭐뭐 있다. 이렇게 이제 쓰고 사례를 꼭 쓰시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강교사가 실행한 방법. 이제 요거를 고치기 위해서 원래 기록만 이제 결과만 딱 쓴 거에 대해서 좀 수정한 방법. 첫 번째, 촬영한 영상을 다시 보면서 반복 기록했다. 두 번째로는 자연물과 이제 그 힘의 작용 요런 관점에서 다시 썼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요런 관찰 기록이 주는 장점. 첫째, 아까 지문에 나와 있었어요, 이것도. 후속 놀이 지원의 근거가 되고, 두 번째, 교사의 반성적 성찰을 이끌어서 전문성을 높인다. 뭐 요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반성적 사고를 하게 해 준다. 뭐 요렇게만 쓰셔도 이제 답은 되겠습니다. 지문에 나와 있었으니까.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본론 2. 자, 본론 2 입니다. 여기서는 윤교사가 이야기를 들려줄 때 실천한 방법. 첫째, 뭐예요? 이야기를 외웠죠. 외워 가지고 들려줬고 두 번째는 한 달 동안 반복했어요. 그쵸? 그리고 세 번째는 이야기가 끝난 뒤에 내용을 묻거나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요런 세 가지가 특징이었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유아에게 주는 효과. 첫 번째, 아까 지문에 나와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자신만의 상상을 막 하는 거예요. "너 얘기해 봐." 이런 얘기 안 했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자신만의 상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은 두 번째로 교사와 유아 사이에 안정감과 신뢰도가 형성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 읽어주면서 선생님이 책만 본 게 아니라 애들하고 아이 컨택하고 애들하고 상호작용하는 거에 더 초점을 맞췄거든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본론 3. 3번 문제라고 쓰시고 자, 여기 문제점은 뭐 우리 지문에서 찾아 쓰기가 쉬웠어요. 문제점은 놀잇감의 쓰임을 교사가 미리 정해 주고 그 밖에 사용을 제지한 거. 이러면 안 되죠. 그쵸? 사례 여기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문제점은 뭐 첫째는 뭐다. 사례는 어떻게 됐다. 둘째는 뭐다. 사례는 어떻게 됐다. 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요렇게 쓴 게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들도 답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자, 만점 답안지들 보면 다 이렇게 썼단 말이죠. 선생님들도 요렇게 간단 명료하게 쓰면서 지문에 있는 걸 명확하게 반영하고 자, 요런 틀을 좀 익혀 주시고 요렇게 써 주세요. 자, 그다음에 마교사가 실천한 지원 방법으로는 첫 번째, 개방적 놀잇감 많이 줬다는 거 있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공간의 재구성을 허용하고 충분한 놀이 시간도 확보해 줬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었죠. 그다음에 교사 역할. 교사 역할도 다 나와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관찰자. 그죠? 관찰자. 두 번째는 지원자. 아이들한테 뭐 비구조화된 놀잇감 이런 거 이제 계속해서 많이 제공을 해 주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여태까지 썼던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키워드를 좀 넣어 가지고 뭐 이야기, 놀잇감, 관찰 기록 뭐 요런 거 들어가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요런 인제 전체적인 맥락이 들어가게 결론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는 선생님들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잘 쓰고 있나 요거 인제 좀 선생님들의 답안 작성 전략 요거 한번 읽어 보시고 체크리스트도 인제 한번 좀 해 보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논술 가지고 점수가 요새 많이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대체로 작년 같은 경우에 어 여기 18점 이상 진짜 없었고요. 요 점수대가 합격생들 중에서도 요 점수대가 제일 많았고 11점 이하도 너무 많았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 이제 점수대별로 확보돼야 될 그런 나의 실력 요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요렇게 해 가지고 우리는 논술 해설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시고요. 논술 문제가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논술 문제는 맨날 시험에 나는 비슷한 유형이면서도 요게 또 쪼끔 더 심화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올해도 이제 열린 문제 그리고 답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것, 딸딸딸 외운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많이 열린 문제, 서술해서 쓰는 문제, 생각해서 쓰는 문제, 그런 문제를 올해도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해설은 교육과정 A까지만 하고요. 아니 논술까지만 하고요. 교육과정 A와 B는 시간을 다시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험 문제는 다 미리 올려 드리고요. 자, 그래서 요 강의는 일단 인제 끝까지 대학 교수진들과 함께 이제 협의도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문제를 이렇게 보게는 안 해 드릴 것 같고 다음날 올리면은 응시해서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 논술 해설을 했으니까 인제 보시고 교육과정 A, B도 이제 추가적으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교육과정 A, B도 추후에 인제 또 해설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지금부터는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그런 과제를 좀 염두에 두시고 이 반은요. 사고용 문제도 많이 풀 거예요. 사고용 문제도 많이 풀고 적중하는 문제. 적중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인제 여러 가지 노하우가 필요한 겁니다. 정보력도 수반이 되어야 하고 자, 여러 가지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과 또 저의 뭐 커리어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확실하게 적중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략을 확실하게 짜서 선생님들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제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논술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